예, 코스닥은 강보합이고요. 코스피는 하락했다가 지금 역시 2포인트 정도로 약보합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시장이 팽팽한데요. 오늘 10시에 시황해설 플루토 리서치 이상민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헷갈리는 구간인데요. 오늘 좀 답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주제는 이렇게 나왔네요. 예, 연준에서 긴축에 대한 강도를 계속 높이겠다는 경고가 나오고요. 예, 하락장이 올 것인가. 이제 심리가 조금 제목을 보면 쫄려 있다는 거죠. 주가 상승보다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조금 더 많다는 얘기일 텐데 일단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국내 증시가 힌트를 잘 볼 수 있다. 최근에 보면 다우 같은 전통 가치주는 괜찮고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던 나스닥이 좀 흔들리는데 종목별 특징을 좀 봐주신다고요? 일단 쉐브론이라든가 존슨앤존슨, 화이자 같은 거는 이제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경기 방어주 그리고 정유 같은 이제 인플레 방어주 양상을 보였던 것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좀 지금 되게 특이한데. 그런 다우가 좀 오른 거 보니까 정유주나 이런 게 좀 올랐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그런 것들이 한 정유주가 한 3%씩 빠지고 있는데 네. 이게 정제 마진이 하락을 좀 큰 폭으로 한 예.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 방어주의 대표적이었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업종과 정유주가 좀 유독 안 빠지고 정유주는 오히려 30% 오르고 그랬었는데 네. 그렇게 보면은 좀 이번 장이 지금 연준이 경고하고 인플레이션 혹은 이제 경기 침체 이런 우려랑은 좀 거리가 있는 성격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냐. 즉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종목이 움직이는 게 좀 네. 다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애플이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조정은 나왔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지금 골든 크로스 나오고 이제 우상향 자체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 여전히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 자체는 유효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추세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은 오히려 더 강하게 오르고 그렇죠. 있고 코스피는 뭐 약보합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바이오나 2차 전지는 되게 강한데 이렇게 보면은 마냥 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장이 흔들리는 국면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나스닥이 조금 주춤거리기 때문에요. 기술주가 좀 힘을 다했나 싶었는데 시장이 어쨌든 큰 추세로 보면 방어지보다는 기술주나 테크주들의 흐름이 더 좋다 얘기를 하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간에 오른 거에 대한 부담들을 시장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도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파생이나 이제 이런 금융시장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체크해야 될 이슈가 있다면서요. 최근에 제로데이트 이제 옵션이라는 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 시장 리스크를 볼 때 빅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빅스가 변동성 지수인데 이거는 30일 근처로 만기 남은 옵션들만 봅니다. 그렇죠. 근데 제로데이트 옵션이라는 게 24시간 내로 만기가 끝나버리는 옵션입니다. 이게 지금 빅스에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데 지금 이 옵션들이 지금 대부분 옵션 거래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이제 좀 빅스 지수를 왜곡을 시킨다 이런 우려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변동성 관리하는 뭐 볼 컨트롤 펀드라고 하죠. 예. 이런 펀드들이 대규모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펀드들은 되게 미미한 규모인지라 시장의 추세를 꺾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과장된 우려인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어쨌든 새로운 단어가 좀 파생은 항상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그죠? 만기가 대단히 짧게 남은. 그래서 이제 영문자를 영어 대문자로 ODT가 아니라 0이라고 해서 예. 영자를 쓴 거군요. 제로 DT 옵션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게 조금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이슈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금리 전망이 5.5% 정도를 시장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연말까지 5.2% 정도를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점도표는 그렇죠. 예, 지금 그 이상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건데 특히 3월에 50bp, 그러니까 빅 인상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걸로 네.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메스터 총재가 이제 50bp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3월에 50bp는 조금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FOMC까지 고용보고서 한 번과 CPI 한 번이 더 남았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너무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바로 50bp라면 그동안의 속도 조절론을 한 번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신뢰를 깎아먹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 두 가지 이슈로 만약에 증시가 하락을 하면은 둘 다 추세를 훼손시킬 거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슈로 보면 변동성 장세 대응 매수 구간입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국내 시장 얘기로 오게 되면요. 환율이 1,300원 가까이 가면서 외국인들 수급에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이 강한 흐름들인데 환율 얘기도 잠깐 말 나온 길에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섹터 가운데는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할까요? 일단 환율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한 1,300원 정도로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킹달러까지는 이제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화두가 되었었던 게 킹달러였지 않습니까? 왜 이제 작년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작년에는 한 400bp 정도의 금리 인상을 1년에 몰아서 했던 국면이고 지금은 이제 한 최대로 해봐야 한 600bp 정도일 텐데 6% 최종금리 정도일 텐데 그렇게 치면은 일단 다 왔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왜 제로 데이트 옵션이나 이제 50bp 인상 가능성 3월 이것 때문에 지금 달러가 다소 이제 상승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이들 이제 두 가지 조정 우려들이 단기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일시적인 국면으로 좀 끝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좀 답이 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게 보는 섹터 같은 경우 철강과 자동차 섹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오늘도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던데 중국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지진 이슈로 인해서 이제 철강 쇼티지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이제 완성차 쪽의 실적이 괜찮고 볼륨이랑 매출 가이던스 공격적으로 제시했으며 이제 환 효과 등으로 실적도 괜찮고 자사주 매입 같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이제 가격 흐름 보이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네. 철강 자동차 섹터 이제 중국 쪽의 그 리오프닝은 1차적으로는 이제 소비 뭐 여행 이런 쪽이었고 2차적으로 이제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면 화학이나 뭐 정유, 철강, 소재 이런 쪽을 얘기했습니다만 정유화학은 약하고요. 철강이 치고 나갑니다. 자동차도 좋게 보셨고요. 지난주에 뭐 최근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건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가 오늘은 좀 워낙 많이 간 싹들은 좀 쉬고 2차 전지 안에서 모더른 뭐 동박이나 이런 게 오르잖아요. 2차 전지는 지금 가격 부담이 좀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역시나 뭐 대장주로서 조정시에 좀 매수 가담해도 되는 섹터입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1월에 관심 종목을 한번 제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30일 방송 대비해서 75%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2차 전지의 상승세가 좀 유독 강한데 사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좀 타당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보시면은 에코프로 혼자만 좀 다른 세계에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질 정도인데 이 정도만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덜 올랐는 다른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좋은 여건이죠. 에코프로도 그러다가 이제 또 폐배터리 얘기도 나왔고 뭐 공매도 쇼커버링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강하게 가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종목들이 좀 쉬어갑니다만 또 일부 다른 종목들이 갭을 메우는 에코프로는 뭐 오늘도 5% 강세이고요. 수익이 난 분들은 조금 차익 실현하고 다시 그러면 타이밍을 노리는. 네, 그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민 대표님께서는 주로 이제 이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퀀트를 통한 계량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잘 발굴해 내시는데요. 이번 주는 아까 뭐 자동차 철강 얘기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좀 퀀트적으로 계량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장의 특징을 좀 네. 설명을 드리면 제가 최근 들어서 방송에서 신고가나 신저가를 언급하는 빈도가 되게 많아졌을 겁니다. 네.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는? 새롭게 이제 주가가 이제 신고점을 형성한 종목들이 네. 좀 더 가는 상태가 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네. 보통 한국 증시는 이제 지겹도록 박스권을 형성했다고 박스피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는 게 더 가는 장세가 이제 좀 벌어지고 있는데 소외되는 종목은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있고 반면에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주도주가 나왔고 2차 전지 나왔고 나머지 후보들이 이제 좀 뭐랄까 차세 주도주를 놔두고 좀 앞다투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고가 나는 거를 좀 따라가되 너무 많이 올랐는 거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다른 종목 대비 한 10%, 20% 정도 뭐 한 예를 들어서 월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예. 그 정도 올랐는 거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순환매를 따라가되 너무 과도하게 올랐던 건 일부 좀 비중을 축소하고 다른 종목을 더 사는 그렇게 순환매를 따라가면서 신고가 종목들은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그런 전략이 제일 타당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싸다고 사는 구간 그런 가치주를 기다리는 구간보다는 소위 이제 치고 가는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게 낫다. 그게 이제 네, 맞습니다. 소위 돌파 전략쯤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모멘텀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철강 같은 것들도 그렇고 자동차도 있지만 최근에 화학 같은 경우에도 왜 대한유화라든가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신고가에 가깝게 특히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스판덱스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효종 굴주 강하죠 요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중국 리오프닝을 하다 보면은 춘절 때 이제 좀 레깅스라든가 의류 소비가 좀 많이 늘고 재고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좀 덜 올랐는 종목들 중에서는 좀 섬유유복 관련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FNF라든가 그런 종목들도 뭐 덜 올랐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는 관점에서 좀 참조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종목군을 잡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류에서 보면 이제 쭉 말씀은 다 해주셨고, 제가 볼 때 그런 류에서 볼 때는 또 이제 예를 들면 엔터나 이런 쪽은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너무 강해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뭐 게임주나 이런 쪽을 보면 조금 다시 지금 말씀하신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는 범주 속에 조금 늘 수 있을까요? 그런 종목들은? 네. 게임도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르가 흥행을 하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 것도 있지만 네. 위믹스가 다시 재상장이 그렇죠. 되면서 네. 이제 좀 주가 시세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게임주들도 보면 네오위즈 같은 것들도 이제 피해 거짓 그리고 일본 이제 IP를 가져와서 만드는 신규 게임들 이런 기대감으로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NC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대형 게임주와 비해서는 좀 많이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게임주도 위메이드는 뭐 근데 이제 사실 본업이 아니라 뭐 이 위믹스를 상장 폐지됐다가 상장 다시 하고 이런 걸 뭐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서 어려운데요. 말씀하신 본업의 게임 쪽으로 이제 네오위즈라든지요 잘 되는 쪽도 있고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 흐름은 잘 되는 쪽을 쫓아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저희 시황 해설자들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시황 해설은 플루토 리서치 이상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